마켓 리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맨부터 소개할 텐데요. 예고해 드렸습니다. 로봇 관련한 이야기,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로봇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로봇과 함께할 현재와 미래입니다. 너무 잘 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로봇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래에는 뭐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먼저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최근 흐름 보면 좀 가는 종목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벌써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성장성이 좀 남아있는 로봇 종목이 있어서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아직 옥석 가리기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네. 연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일부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뭐 네. 이것이 옥석 가리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좋은 모멘텀이 있을 때 거의 전체 종목들이 좀 너나 할 거 없이 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그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중장기적인 변화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좀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잠깐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쉴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은 지금 뭐 사실 그 시기 자체는 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올해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는 긍정적인 이제 이슈, 모멘텀들이 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연중 또 지금 쉬어가지만 또 좋은 흐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자, 점점 물류센터나 뭐 편의점까지 로봇 자동화 기기가 좀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저는 뭐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물류센터만 가더라도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점점 시작됐다.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아직 시작은 남았다. 본격적으로 개화할 시기는 남았다. 둘 중에 고르신다면요. 저는 이미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이 생각을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네.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로봇과 같은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이미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는 명확해졌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계속 로봇 사업을 해왔던 국내 로봇 전문 기업들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도 다수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이 흐름들이 포착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웃나라 일본이죠. 일본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좀 전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로봇 산업으로 좀 더 튀어오르려면 일본하고의 경쟁, 아직은 그런 단어를 쓸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나 네. 아직 기업들의 외형, 뭐 규모로 네. 봤을 때는 아직 일본 기업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쟁력으로도 일본이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강한 분야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시장이 막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강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서비스하면 또 탑이잖아요, 네, 글로벌에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선도적 기업들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잘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을 찾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일본 이제 로봇 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이 로봇 시장,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거는 시장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뭐 1980년대 요때 이제 고도 성장기 때 단순하네요. 네. 먼저 들어왔다. 먼저 들어왔다. 먼저 필요해서 로봇을 많이 썼었습니다. 당시 네.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로봇을 좀 많이 썼었고 그렇게 시장에 먼저 들어오다 보니 고객들과 신뢰관계도 쌓이고 이런 납품 레퍼런스 사례들도 많이 쌓이면서 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인 입지를 좀 구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막 열리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먼저 시장을 뛰어들어서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일본은 이제 뭐 로봇 완성품에 대한 부분들도 강하지만 네. 이 로봇 생태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로봇 생태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로봇 부품부터 이제 완성 제조까지 좀 상당히 밸류 체인 자체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럼 보고 일본 있고요.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뭐 부품 같은 것들도 일본 기업들이 뭐 세계 시장 점유율 뭐 60~70%씩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부품을 잘하니까 로봇도 다 더 잘 만들기 쉬웠을 것이고 국내도 이런 이제 로봇 부품들 이런 소부장들도 같이 좀 육성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소부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가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닐까 싶어요. 뭐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 안에서 로봇 아니어도 참 많은 말이 나오는 분야인데 이런 탈중국의 영향이 시장 내 미치는 이 로봇주 안에 미칠 영향 좀 네. 점검해 본다면요. 일단은 이제 지금 공급망 재편이 상당히 로봇 시장에서도 화두입니다. 뭐 IRA라든지 네. 뭐 미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 그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급망 재편이고 네. 뭐 중국이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을 다 이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 뭐 일종의 이제 리쇼어링 정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로봇과 같은 이런 자동화에 대한 이제 기계들에 대한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런 이제 공급망 재편은 로봇과 같은 자동화 설비에 대한 이제 수요를 한층 끌어올리는 영향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오히려 이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예전에는 사실 뭐 컴퓨터나 뭐 이 AI, 로봇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불안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로봇을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웠었지만 최근에 그런 논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그럴 때도 이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이제 사회적 반발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 돌이켜 보면은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이제 설비, 뭐 기계, 기술들을 받아들이면서 산업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로봇을 단순히 뭐 두려워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 기로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잖아요. 네. 불안감. 근데 결국 우리가 로봇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서 잘 생각하면 일자리도 뭐 줄어드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점검해 보고 싶은 부분은 정책 이슈입니다. 로봇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정책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번 3월 달에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봇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이 먼저 정부에서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 로봇을 좀 육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 방안들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쯤에 되면은 이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는 이제 정책이 아마 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로봇 정책에선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제 4차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책들은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 왔었지만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로봇 보급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수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그런 수요들과 이제 공급 기업들을 잘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보급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의 보급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제조와 서비스 너나 할 것 없이 다 좀 필요하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아직 안 열린 시장들이 많으니 전반적으로 좀 육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협동, 배송, 의료 등 로봇도 참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좀 어느 쪽에 업사이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이 가장 좀 유망하다.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도 좀 불리고 있는데 뭐 네. 안전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고 막 가격도 저렴해서 앞으로 이제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현장까지도 좀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로봇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아무래도 물류 산업과 외식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뭐 운반 로봇이라든지 배송 로봇, 서빙 로봇, 조리 로봇과 같은 로봇 유형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을 다 먹고 접시를 치워주는 로봇을 봤었어요. 네. 그것도 서비스 로봇의 일환인가요? 네, 그게 바로 서빙 로봇이어서 이제 서비스 로봇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음식 만드는 조리 로봇도? 네, 조리 로봇도 뭐 최근에 치킨 튀기거나 뭐 커피를 들어본 내려주기도 것 하고요. 쌀국수도 만들어줍니다. 네. 실제로 보셨나요? 네, 실제로 많이 봤었고요. 네,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도 상당히 괜찮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기업이 손대면 사실 좀 작은 기업들은 빵 하고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삼성도 최근에 찜한 네. 기업이 있었고 네. LG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그리고 또 신제품 로봇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할 만한 로봇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이 드디어 나온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중으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웨어러블 하는 로봇. 이제 사람 몸에 입는 형태의 로봇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아이언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하반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착용을 하고 사람들이 걸을 때 조금 더 쉽게 걷게끔 이제 도와주거나 또는 반대로 그 부하를 더 강하게 걸어서 운동 효과를 최대한으로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유형의 로봇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LG전자라든지 기타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로봇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LG전자가 이제 3세대 클로이 서브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건 뭔가요? 서빙 로봇입니다. 네, 서빙 로봇이어서 이제 그동안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대기업의 로봇 사업에 대한 이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지금까지 한 저도 로봇을 본 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만 해도 2021년도에 이제 사업을 좀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로봇 사업 TF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같은 해 사업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결과물들이 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들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봇은 일시적 테마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 있으실지 궁금해요. 일단 로봇 산업이 아직 뭐 실체도 많이 없고 네, 실적 관점에서나 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게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미 좀 여러 가지 기업들 대상으로 납품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라면 단순히 뭐 길게 보자 이런 개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본다면요.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가, 기술력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뭐 단순히 일부에 대한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로봇에 들어간 부품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면 좋고 로봇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제어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제 내재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뭐 협동 로봇을 만들다가 서빙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로봇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주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국내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아직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로봇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네.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았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하드웨어를 하는 기업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잘 하는 기업에 좀 주목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고 하더라고요. 뭐 로봇주 잘 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스타트업들의 기업 공개가 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지 네. 그들 가운데 정말로 기대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뭐 연초부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된 뭐 언론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빠르면은 연내 상장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협동 로봇을 하는 회사이고요. 로봇. 네, 제가 아까 이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로봇 유형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글로벌리 약 작년 기준으로 1,400대 정도 판매를 했고 네. 아직 뭐 외형 자체는 좀 작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판매 대수가 제일 많다. 해외 쪽으로도 뭐 북미 시장이나 유럽 쪽으로도 먼저 나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로봇 산업은 더욱더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뭐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삼성이 콕 집은 그 기업은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궁금한 게 삼성이 꼽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이 기업이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좀 가치 있는 기업으로 볼만한지. 뭐 삼성이 투자한 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이제 좋다라는 것들을 방증해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예전부터 이제 휴버라고 해서 저희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과거 개발을 했었던 기업이고 네. 그 말은 즉슨 이제 로봇 부품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들을 로봇 원천 기술들을 다수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네. 협동 로봇을 좀 주력으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언론 보도에서 있었듯이 이제 서빙 로봇을 뭐 올해 좀 공개를 할 예정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족 보행 로봇과 같은 이제 다리형 로봇도 공개를 했고 그럼 걸어갑니까? 네, 걸어 다닙니다. 오.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보행 로봇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물류 로봇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로봇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로봇주 이 안에서도 탑픽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연구원님 보시는 탑픽은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없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투자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급입니다.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현재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로봇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각종 법규에 의해서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정책적으로 이런 이제 규제들을 개선을 시키겠다, 법안들을 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본격적으로 좀 보급이 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로보티즈가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예전부터 이제 실증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고 현재 뭐 캠핑장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양하게 좀 운용을 미리 좀 준비를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정책적인 이제 수혜 관점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드렸던 뭐 정책 기대해볼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봐도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 대기업들이 독식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살짝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식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못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기업 간의 공존도 상당히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워낙 또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이제 또 로봇 전문 기업들이 앞서서 시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시장의 수요를 더욱더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일본 얘기 저희가 했을 때 일본은 모든 절차를 다 만들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뭐 2차 전지 예시를 들면 소부장이 또 잘 네. 가는 것과 또 대기업이 또 잘 가는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게 생각을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현재와 미래에 침입한 로봇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번 주 잘 보내셨을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더 튼튼한 모습으로 등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